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보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었던 국민들이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에도 뭐 연말에도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6개월간을 보면요. 홍콩은 왕자 웨이 감독의 중경 산림 속의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폭발했던 시기인데요. 중경 상림을 보면은 비 내리는 날씨, 받지 않는 전화, 대답 없는 약속들, 또 흔들리는 화면에서 표현되는 영화 속 불안 심리가 송환법을 계기로 해서 터졌고요. 뭐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 도시로서의 중국의 한 도시로서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연말 연시까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홍콩 정부가 시위대가 요구한 5가지 요구 사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홍콩 정부나 또 홍콩에는 프로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시위에 계속 경직된 대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협상보다는 시위가 계속이 되면서 하루 평균 90발 이상의 치리탄과 고무탄들이 사용이 되는 그야말로 좀 혼란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홍콩 하면 뭐 아시아의 용을 넘어서서 이제 금융허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위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위상이 많이 떨어졌나 하는데 시위 전에는 엄청났죠, 위상이. 그렇습니다. 홍콩은 상품 수출 기준으로 세계 7위고요. 외환시장 규모로는 아시아 2위, 그리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으로는 아시아 3위입니다.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3위라는 세계 금융 센터이기 때문에 세계 100대 은행 중에 70개가 홍콩의 거점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HSBC,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익의 4분의 1을 홍콩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중국 국적의 기업들은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2,500억 홍콩 달러를 조달하게 됐는데요. 홍콩은 중국 경제의 그 필수 불가결한 존재고요. 또 글로벌 자금과 기술을 접근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이용을 해왔고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또 위에나의 그 국제화의 전적 기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홍콩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계속 강경 대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금이 5조 원 정도가 이동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외국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핵시트, 그러니까 홍콩과 퇴장을 의미하는 엑시트를 같이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핵시트가 지난 11월 시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월 전후부터 지난 그 4개월간 약 40억 달러의 그 예금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빠져나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의 펀드 자금이 이탈됐다는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큰 손들의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옮기고 있는 현상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6월 송환법을 계기로 촉발됐던 홍콩 시위가 반년 넘게 장기화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홍콩이 추진하려는 행복한 감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불안감이 커졌던 게 외국 금융기관들의 철수, 또 홍콩 부자들의 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됐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빠져나간 자금은 어디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은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대만, 캐나다, 미국, 호주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9월 이후에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았던 상위 100개 콘도미니엄 중에서 약 90%가 홍콩계 자금이 사들일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인들에게 안전하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고요.
세제상 혜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싱가포르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두면서 30평짜리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됐는데 600으로 뛰기도 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만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홍콩 자금이 무려 14억 달러였는데요. 시위가 격화된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더 이상 커졌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 성향을 좀 봐야 되는 게 예적금이 빠져나간 것도 문제긴 한데 부동산이나 여기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빌딩들에 대한 매각 자금들도 나간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홍콩에서는 뭐 항공사, 여행사, 유통, 음식점이 계속 파산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2년 사이에 최고치도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예금이나 각종 펀드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줄게 되니까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일부 고급 아파트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40% 넘게 폭락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규모로 홍콩 자금이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수천억 원대 싱가포르 대형 빌딩 매입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에 유입됐던 자금이 14억 달러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홍콩에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처를 계속 옮기면서 대만 주가는 뜻하지 않게 연일 상승 랠리를 만끽하는 반사 이익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혜택을 받아오고 있던 그 특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위도 위태로워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일국양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검증해서 의회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는데요. 만약 고도의 자치가 침해받았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관세나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문하에서 홍콩 거주 미국인들의 철수를 고려할 정도로 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홍콩에 투자한 규모를 보면 2018년 한 해만 무려 82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다국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1조 달러 전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400개 미국 기업이 홍콩에 있고요. 미국인만 무려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혜택이 미국이 관세나 비자 발급과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를 철회시킨다면 홍콩이 40년간 누려왔던 금융허브, 국제 자유무역항이라는 특수주의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그 홍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홍콩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홍콩이 이렇게 지위가 좀 위태위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싱가포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때요? 싱가포르라고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금융 허브는 경제 규모가 크다고 그리고 또 강력한 하드웨어를 가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홍콩이 그동안에 40년간 금융 허브 기능을 해줬던 것은 중국의 다른 대도시라든지 싱가포르이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의 안정성이 유지됐고요. 세제 투명성,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 그리고 보편적인 영어 소통 능력, 시민들에 대한 감시 체계,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와 같은 여러 조건들은 다른 나라들,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직 넘사벽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상당 기간 홍콩을 금융 허브 기능을 보완해주는 정도를 싱가포르이 해주겠지만 자유무역 항으로서의 위상, 또 중국의 경제적 자원면에서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당장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바뀌는 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게 그동안 싱가포르가 홍콩에 많이 비견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세금 혜택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첨단의 금융 인프라가 발전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데요. 한국은 최대 50%가 달합니다.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소비세도 7%라 부담이 상당히 적은데요. 법인세율도 17%입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세 면제권이 주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22%입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지적 재산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5년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홍콩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싱가포르에 둘 수밖에 없고요. 또 싱가포르 국민의 77%는 중국계입니다. 또 영어도 공식 언어고요. 유연한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잘 갖춰진 IT 기반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부자들에게는 기업을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싱가포르 자체에서는 분위기를 조금은 가라앉히는 분위기, 한마디로 지금 웃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웃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분위기는? 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센터 지위를 평가를 보면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뉴욕, 런던에 이어서 세계 3위, 4위입니다.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홍콩의 위기는 싱가포르에겐 기회가 되고요.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작 싱가포르에서는 홍콩 머니 유입이라든지 부자들의 이민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홍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많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홍콩의 민주 시위로 인해서 싱가포르이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한다면은 중국 정부로부터 당연히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싱가포르의 그 금융청 같은 경우에는 홍콩 고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금융 투자 회사들에게 당부할 정도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홍콩 항생 지수랑 우리랑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 있고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싱가포르로 바뀐다, 혹은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가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옵니까? 네, 금융 허브 홍콩이 만약 무너진다면은 다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콩의 기능 마비는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고요.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그 자본들이 또 은행들의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홍콩 바로 옆인 광동성이 중국의 공장이기 때문에 홍콩을 통한 그 수출이 상당히 급증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흔들리게 되고요. 자유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흔들린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 금융 시장에 돈의 흐름이 요동치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일부라고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30년간 무역, 기술, 환율, 그리고 서로 추방 전쟁, 국제적인 무력 충돌로 갔을 경우에는 홍콩 경제가 수시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면밀한 그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기업들 모두 전략적인 소통 방법을 찾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사태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소장님, 올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